XSFM입니다. I, D, W, K. 가을의 유승균 PD입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조상들은 왜 저리도 잔인할 수 있었을지 안타깝게도 우리는 현장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큰 벌을 받아야 하는 자들은 많지만 내란의 진짜 주인공은 폭력 그 자체인 것처럼도 보입니다. 시민사회 한복판에 자리 잡은 파시즘에 대해 고민해보는 25년 1월 네 번째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양산형 시사논평 시사아저씨 문답. 저는 시사아저씨와 있고 건조유토와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건조유토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방송을 벨빅클럽장과 한다고 벨빅클럽장이 고생 많았는데 마지막 작품 대단한 거 만들어냈는데 그 방송대로 됐다고 놀라신 분들이 좀 계셨는데 그래서죠? 별거 없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의사당 난입 폭도들에 대한 미국에서의 역사적 흐름을 짚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을 뿐이었고 개신교의 극우화에 대해 얘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을 뿐이었고 한국은 상황이 비슷했을 뿐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그리고 이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보수정당은 영원히 반성하지 않을 것이고 사과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해산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이들을 지키려 들 거다 정도의 결론을 공부를 통해 도출해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작은 수정의 밤이다. 실제로 수정처럼 많이 깨졌죠. 그날도 유리가. 네, 유리가 깨진 날 아닙니까? 일제히 폭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유태인들의 상점과 집을 불태우고 부수었던 나치의 전 세계적 폭력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많은 평론가나 언론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똑바로 혼 못 내놓으면 연쇄적으로 비슷한 일은 또 일어난다. 심지어 순서도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서울구치소, 민주당사 등등등. 네. 그리고 저희도 미국 얘기를 또 했었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저희 녹음하는 날짜에 트럼프가 사면했잖아요. 네. 국회의사당 난입했던 제뉴어리 서거든요. 6 라이엇들을 네. 제뉴어리 6 패트리엇으로 둔갑시켜줬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예측 가능한 미래 상상에 있겠죠. 우리가 상상컨대 이 극우들이 한국에 앉아서 상상컨대 미국은 승리했다고 우리도 할 수 있어 기다려봐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작은 수정의 밤을 보면서 몇 주 동안 시사아 씨한테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던 것에 대한 결론을 작게나마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 주인공이 누군지가 되게 제 궁금증이었는데 쓸모없는 질문이었구나. 주인공은 전광훈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김영현도 아니고 김건희도 아니고 노상원도 아니고 파시즘 그 자체였던 것 같다. 라는 생각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얘기를 어제 끝날 때쯤 했었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러면? 왜요? 왜 끝냈어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됐잖아요. 그런 얼마나 더 할 줄 알고. 잠깐 내가 숨 참고 딴 데 보면은 5분 떠들고 있는데. 이제, 네. 때려 부시는데 옆에 지나가던 중학생한테 그냥 지나갔는데 너 중국인이냐 이러고 이제. 중국인인 것 같다 이러고 또 막 때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남동에서 이제 양쪽 집회가 있었잖아요.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이 집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탄핵 반대 쪽에서 이제 찬성 쪽 집회를 손가락질하면서 야, 이 차이나머니로 조직된 집회이다. 차이나머니가 그렇게 좋아라고 외쳤었죠. 네, 요렇게 비아냥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색깔론 그다음에 어떤 빨갱이 이런 얘기가 세대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북한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북한이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 네? 북한으로 가라. 북한이 좋으면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많이들 해석을 해 주셨는데 짧은 역사적으로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작은 수정의 밤이라고 제가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잘 사니까 더 싫어했습니다. 독일인들이 오스트리아인들이 지금도 중국이 8%의 성장률을 10년 15년 동안 반복하지 않았으면 중국에 대해 이 정도로 혐오하고 반감 갖지 않았어요.
그거 큽니다. 북한이 모든 걸 다 했을 거라고 미워하자니 이제 북한의 경제력을 보면 면이 안 선다 이런 논리를 세우기가 라는 게 일단 일반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는군요. 저는 그게 참 신기했었거든요. 왜요? 어쩌다 이렇게 중국에 대한 혐오를 엄청나게 내재하게 됐을까? 원인이 대체 뭐냐? 근데 이 설명 방식이 네. 미국에 대한 거면은 그런 설명 방식도 맞는데 그런 설명 방식이 설명력이 큰데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그렇죠. 혐오요.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이 과거에는 어쨌든 러시아 적대하다가 그때는 소련이었죠. 또는 또 뭐 일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적도 있었고 일본이 너무 경제력이 커가지고 자기네 땅을 다 사고 뭐 세계 이러니까. 2위의 부국이 되었을 때. 그렇죠. 일본에 대한 공포감을 가진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이버펑크 2077 하면은 다 일본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일본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아라사카가 미국을 네.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름이 왜 아라사카겠어요? 네. 그리고 일본말 하잖아요, 막. 그 아라사카 사람들. 회장님네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왜 일본 자본이겠어요? 그게 이제 사이버펑크 2077이 만들어낸 세상이 아니고 사이버펑크라는 장르의 전통인 것이고 그 장르가 그 시기에 이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제 블레이드 러너의 그렇죠. 전통인 거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한 반감이 크던 시절에 생긴 장르. 어쨌든 그렇죠. 실질적 경쟁자인 상대를 대상으로 했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그 시기에 그게 장르의 코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일본이 다수인 그 세상인 거거든요. 자본으로서의 일본이 거기 수용된 거거든요. 2020년은 G2의 시대니까요. 2020년대는.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오바마하고 그때는 주석도 아닌 부주석인 시진핑이 오바마하고 그 써니밸리입니까? 그 별장에서 이제 우리는 G2요 선언하던 그 시점. 그런 거 이후에 이제 이 미국을 휘감은 반중정서의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중국의 경제적 부상 이런 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가 맞아요. 근데 한국은 뭐냐? 원래 한국은 중국 사람들더러 뭐 떼놈이라고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6.25 때도 뭐 중국이 밀고 와서 그 이제 우리의 이제 중국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인민지원군에 대한 중국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 트라우마입니다. 네. 깽가리 치면서 왔다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거에 무조건 앞서는 거는 북한이거든요. 무조건. 그때 중국이 북한을 도와준 거지. 중국이 우리를 침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한 거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북한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킨 거지. 요게 있는 거지. 북한의 연합군인 그렇죠. 거죠. 북한을 중국이 도와준 개념이지. 그래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그러니까 그 레드 컴플렉스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북한을 앞설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봐도. 뭘로 보나. 근데 저기서 왜 다 중국 얘기를 하고 자빠져 있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 부정선거론을 기반으로 한 음모론의 흐름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서부지법 때려부수러 들어간 사람의 지금 잡힌 사람의 절반이 2030이다. 지금 이렇게 남성이다.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2030 장정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될 텐데 체포가 될 텐데 네. 더 데리고 와도 비율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분들은 아마도 그 커뮤니티를 이용하겠죠? 아까 얘기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커뮤니티 이용자의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러니 때려부시기로 들어갔겠죠. 용기를 얻어가지고. 여기 왜 그러는 거냐 그러면. 여기 왜 먹히는 거냐. 여기 중국 코드가 먹히잖아요. 쟤네 다 중국 돈 받고 오는 거래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고령층도 있겠지만 그거 유튜브 열심히 시청한 고령층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비아냥 같이 하는 거거든요. 가짜뉴스의 대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가짜뉴스는 없던 걸 가짜뉴스로 만들 수 없어요.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어딘가 조용히 냄새로 흘러다니는 어떤 감정들을 모아서 가짜뉴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건 의심입니다. 미국에서 수입된 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된 어떤 요 프레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가 지난번 임기 때 차이나 하던 걸 보고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감을 받았다기보다도 미국에서 이게 먹히는 프레임인데 요거를 갖고 와서 한번 짜보자라고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근거 없는 생각을 하는 게 있고 파시즘은 수출입이 잘 되는 편이긴 해요. 가령 우리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은 네. 이달의 언론이에요. 이달의 언론 두 개 있어요. 그럼요. JTBC랑 스카이데일리. 그럼요. 명절 한쪽은 잘한 기자일기를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이제 가짜 뉴스를 썼냐 이게 있지만 중앙일보가 보도했듯이 이제 전혀 다른 기사를 가지고
이 전혀 다른 기사가 몇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그런 가짜 뉴스로 둔갑을 한 건데 저는 이 스카이데일리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냥 시시하게 그냥 뭐 장사하는 요런데 아니다 지금. 그럼. 네, 무슨 다른 맥락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건 다 개인적 의심이 지금 근거는 없어요. 아, 네. 저희가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더군요. 우리 이것도 팀이라고 할 수 있나? 그 설날 기사 네. 읽기 놀이 팀이. 명절팀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요런 의심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맥락이 있으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맥락은 저는 이게 왜 젊은 장정들에게 왜 먹혔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 중국과 관련된 불쾌한 경험을 한 게 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이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늘날의 프레임으로 보면은 유대인 혐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선동을 한 파시스트들이 이 효과적으로 파시즘을 이제 관철시킬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처럼 그 중국인을 상대로 한 어떤 특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중국 공산당 음모론과 중국 공산당 얘기가 이게 먹히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험을 어디서 했을까? 이 사람들이 뭐 중국 여행을 수시로 가느냐? 제가 볼 때 그런 거라기보다는 결국 이게 커뮤니티 담론이에요. 결국 커뮤니티 담론. 근데 그게 가령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게임을 마녀 사냥하는 게 아니고 게임이 문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래요. 김민아의 게임 이론을 다시 들어봅시다. 네. 게임에 부과되어 있는 게임 커뮤니티 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게임을 다루는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 또는 뭐 게임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하는 얘기 게임계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얘기 뭐 그런 얘기들이 한 묶음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비교적 애티튜드가 되게 비슷해요. 네. 네. 그런 얘기 보면은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불쾌감이나 이런 것을 키울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이 있어요. 네. 엊그제도 보니까 게임 유튜브 하나 보니까 중국이 e스포츠계를 이제 장악한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작년 롤드컵 못 봤습니까? 걔네들이 장악을 하긴 뭘 합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거죠. 그런 식인 거죠. 축구로 따지면 실력으로 안 되니까 피파 회장을 먹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식의 얘기. 피파 회장 먹는 거는 돈으로 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얘기. 그 다음에 그 뭘 먹는 거예요, 그거? 고구마 라떼요. 아, 고구마 라떼요? 네, 아까 밖에서도 야. 물어봤잖아요. 예, 진하군요. 야, 고구마 네. 라떼. 허러럭. 야, 칼로리 폭탄. 근데 아무튼 그런 식의 얘기.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참 이제 우리 또 홍콩 우산 시위. 네, 이런 거. 때. 예, 우산혁명 이런 거 많이 지지하고 이랬잖아요. 우리는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저 포함하여 우리 자유세계를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상식이지 않았습니까? 홍콩에 대한 중국의 폭압적인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상식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블리자드가 무슨 하스스톤 대회인지 뭐 그런 걸 하는데 그렇죠. 거기서 홍콩 선수가 그 구호를 거기 채팅방에 썼단 말이에요. 채팅창에. 맞아요. 예, 홍콩을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블리자드에서 너 정치 발언, 너는 뭐 실격, 뭐 이렇게 처리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대회 룰은 정치적인 발언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본토 소비자들, 예. 중국 소비자들을 겁내는 시장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게임이라는 거죠. 그런 류의 담론들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그 사정을 모두 아는 중국 바깥의 게이머들은 다 분노를 하긴 하죠. 예. 네. 그래서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제가 이걸 그냥 뭐 이렇게 막 보다가 이제 발견해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뭐 안 할 거 아닙니까? 하스스톤 뭐 이런 거 하겠습니까? 제가 안 할 거 아닙니까? 혼자서 하는 게임만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뭐지? 이렇게 봤는데 그런 발언을 이제 홍콩 사람이 해서 뭔가 불이익을 받은 게 블리자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시장을 의식해가지고 서구의 블리자드가 그랬다 눈치를 봐가지고 이게 눈치를 봐서 홍콩 사람을 탄압하는데 지금 평소에 자유를 얘기하고 심지어 블리자드는 무슨 이슈가 있습니까? 정치적 올바름 강요하는 회사야. 이게 있잖아요. 그 게이머들 사이에. 그 두 가지가 같이 싫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대다수의 게이머들은. 그렇죠. 노래 레즈비언 캐릭터를 넣다니. 뭐 그렇죠. 이런 거죠. 내 사랑하는 오버워치 캐릭터가 갑자기 성소수자가 됐다. 이게 있잖아요. 의왕 울부짖어요. 아, 왜 또 흑인이야? 네. 네. 내 솔저 76 형님 왜 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하고 엮여갖고 이게 무슨 뭐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반감이
야, 이 중국 시장 의식해가지고 거기는 중국은 심지어 독재 국가인데 거기는 고개를 숙여?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요런 게 이제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정책 뭐 이런 정책에 대한 태도 이런 거 막 투사가 되잖아요. 그렇게 공정 무슨 뭐 그다음에 뭐 중국의 대중국 외교의 어떤 뭐 굴종적 태도 뭐 이런 논란으로 투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투영되잖아요. 네. 그런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데서 기본적인 어떤 중국으로 연상되는 어떠한 것들에 대한 정치적인 태도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 이퀄 민주당 이퀄 이제 뭐 입진보 이퀄 무슨 뭐 페미니즘 그리고 이퀄 정치적 올바름 이렇게 이게 사실은 하나도 연결되는 게 아닌데 네. 저도 약간 남초 그 네. 커뮤니티의 담론에 익숙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그런 방향이라는 건 알지만 네. 진짜 그런가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이런 거에 대해 제일 정확한 정보를 주는 곳은 나무위키잖아요. 네. 나무위키 이용자들 작성자들의 정서에 대해서 나무위키는 정확한 정보를 주잖아요. 혐중을 치니까요. 현대의 혐중 요소들이 쫙 나와요. 근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다 뭐 코로나, 홍콩 민주화 운동, 뭐 김치를 중국 거라고 했다. 거의 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23년이 되니까 갑자기 원신 원화가 혐오 발언 의혹 논란, 젠지 중국 주권 및 영토의 무결성 지지 포스팅 논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갑자기 뭐가 막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재명 싱하이밍 회동 논란도 같이 껴 있어요. 근데 이 원신 이게 뭔지 몰라서 봤더니 네. 이 게임의 원화가가 남성 혐오 발언을 했는데 이게 원신이라는 게임의 이제 원산지라고 해야 될까요? 원산지인 중국에서 대응을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약간 모르쇠하고 중국이랑 껴가지고 클레임 남성 이 커뮤니티의 게이머들의 머릿속에서는 네. 그 친구들의 머릿속에서는 중국은 페미니즘 천국인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데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떠한 시장 논리에 굴복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결국.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제가 이것도 황당한 얘기여서 기억을 하는 게 사실은 요 분들이 그렇게 행동력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게임 하시는 분들이. 난 게임만 하면 되지. 사실은 이 엉덩이가 무거운 분들이에요. 게임 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집 밖으로 나가기 싫다고요. 저 포함. 게이머 아닙니까 저도. 그렇죠.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요. 근데 무슨 비행선을 띄웁니다. 저 시위 비행선 띄운 거 그때 유명했죠. 네, 무슨 원신 뭐 어쩌고 써갖고 비행선을 그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 그게 비행선을 띄우는 데까지 갑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담론 구조가. 그게 다 이어지는 거였군요. 네, 이걸 하나로 쭉 연결하는 하나도 이게 연결되는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서로 모순적인데 이 하나를 뭔가 쭉 연결하는 그래서 민주당이 중국이 되고 중국이 페미니즘이 되고 페미니즘이 다시 뭔가가 되는데 이거의 대립항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윤석열과 이 어떤 지금의 어떤 이 극우 유튜브와 이 극우 세력이 있는 이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래서 이 부정선거와 중국 혐오가 먹힌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담 넘어가지고 박살내고 뚫고 들어가는 것까지 가는 그 행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볼 때 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이 얘기가 이렇게까지 먹히냐를 볼 때 이런 요소도 하나의 이 트리거를 이루는 그러한 고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그러면 이렇게 횡설수설 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파시즘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파시즘 얘기할 때 이제 주로 과거에 히틀러나 무솔리니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소재가 꼭 무슨 뭐 게르만 민족주의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포퓰리즘적 요소를 원래 갖고 있습니다. 파시즘이라는 게. 그렇죠. 포퓰리즘이 안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어떤 종류의 기회주의고 어떤 종류의 이제 포퓰리즘이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껴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중국과 뭔가에 대한 이런 큰 덩어리를 하나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혐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하나 유대인이 왜 문제냐를 설명하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여러 설명이 하나하나 다 맞진 않아요. 그게 서로 모순되기도 합니다. 그 많은 걸 다 유대인이 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그러나 반대해야 할 것들을 다 유대인이라는 요소에 몰아넣은 다음에 하나의 큰 덩어리로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저걸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폭력을 불사해야 되고 히틀러를 지지해야 돼. 이런 거를 크게 만들어놔요. 그게 이제 파시즘이라는 걸로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우리가 본 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시즘인지 아닌지를 논할 때는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를 봅니다. 두 가지. 첫째 파시즘이냐 아니냐?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논하기 위해서는 첫째, 폭력을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서 폭력에 의존하는 거를 인정하느냐 아니냐. 이걸 일단 봐야 돼요. 예, 폭력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냐. 그래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단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뭐 파시스트라고 하진 않죠. 살다 보면은 야 진짜 그냥 한 대 때리고 끝내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파시스트는 아니죠. 근데 진지하게 그걸 실행에 옮길 정도로 그렇죠. 정치적인 어떤 해결책으로서 제시하고 그걸 실행에 옮겼다면은 그 정도면 파시스트적인 건데 실천이 되고 그 효과를 보았다고 그 세력이 만족해야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부터는 선을 넘어간 겁니다. 파시스트로. 예를 들면 윤석열 선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예. 뭐 집에서 술 한잔 하면서 아씨 내가 이거 싹 엎어버려 진짜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술 한잔 하면서 혼자. 예. 진짜 사람들이 농담인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거기 군인들이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 얘기하기에. 그러나 엎어버려 진짜? 라고 했는데 실제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선거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그러고 뭐 했다. 이러면은 파시스트인가? 요건이 하나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덕후에서 많이 떠돌아다니던 바로 그 짤이 있죠. 박근혜가 윤석열한테 말하는 거. 나도 생각만 했어 이 새끼야 라고 하는 선은 중요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어떤 파시스트들을 양산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네. 역사 교과서를 바꾼다거나 네.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 공작을 한다거나 다만 실제로 폭력을 열심히 활용하는 일 그리고 그걸 드러내서 사회에 권장하는 일은 윤석열이 처음 했거든요. 알을 깨고 나온 거죠. 그렇죠. 그죠. 너 로또 맞으면 어떡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나 뭐도 사도 뭐 사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보통 네. 그래서 로또는 못 맞으니까 대신에 열심히 일을 하던가 아니면 주식을 열심히 하든가, 뭐 국정원 그걸 하듯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집을 팔아서 다 로또를 샀어. 네. 혹은 은행을 턴 거죠. 네. 로또를 강탈해 왔다. 네. 이런 수준까지 가면 범죄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파시스트적인 행태가 이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듣기 전에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아, 그래요? 22분이 지났잖아. 이게 뭐야? 그랬구나. 그것은 알기 싫다는 다시 만난 민중가요 새노래 프로젝트 건강한데 맛있는 조정치 농부의 도착한 농장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 비오틴 만두 게임즈와 함께하는 액세스몰 보드게임 섹션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 시리즈.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 야야,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토토미 쌀가루를 넣어 배합한 탕종, 강원도 온주산 1등급 우유, 마르켄 버터, 생크림, 그리고 조정치가 길러낸 친환경 고구마.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린 기분 좋은 달콤함. 조정치 호박고구마 크림빵. 음악 프로듀서 단편선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박근홍의 바꿔야 해입니다. 언젠가 올 좋은 날을 위해 바위처럼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한 음악. 민중가요의 새로운 발견, 새노래 프로젝트 2025년 2월 24일에 발매합니다. 텀블벅에서 지금 새노래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세요. 새노래 프로젝트 앨범, 특별 제작한 머그컵과 의상을 선물로 보내드려요. 이 프로젝트는 민주노총과 함께합니다. 강원도 청정지역
농약 없이 키워낸 호박고구마. 찌지 않고 그대로 구워 말려내면 자연 그대로가 주는 최고의 간식이 됩니다. 진짜 자연이 있는 간식,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고구마 말랭이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봉지 순삭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조정치 시리즈입니다. 제가 뭘 뜯어서 한 번에 잘 먹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조정치 시리즈는 저도 그러고 있어요. 네. 절정의 맛으로 무르익는 시기에 군고구마 말랭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맛있죠, 진짜로. 제철입니다. 그리고 크림빵이지만 전혀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맛이 좋은 조정치 크림빵. 제가 굉장히 크림 맛이 좀 까다로운 사람인데요. 제가 웬만하면 어디 카페 가서 크림 케이크 시키지 않습니다. 생크림 케이크 시키지 않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근데 괜찮았어요. 전자레인지 5초. 네, 어디서도 맛볼 수 없었던 은은한 코코넛 향의 조정치 팝콘도 있습니다. 이게 제 베스트. 스테디셀러입니다. 네. 설날 선물로도 좋고요. 가족들의 상시 먹거리로 쟁여주시기도 추천을 드립니다. 조정치 설명절 패키지가 또 판매 중이에요. 네. 고구마 말랭이, 크림빵, 팝콘까지 호평받은 모든 조정치 라인업을 망라한 다양한 구성이 있습니다. 이거 아이들 있는 집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대 38%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할인을 받으면서 동시에 조정치 제품을 골고루 즐겨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입니다. 들고 갈 선물로 군고구마 말랭이 선물 세트는 또 따로 나와 있어요. 분명히 리액션 엄청나게 좋을 겁니다. 네, 제가 아까 아이들 얘기했지만 사실 어르신들도 좋아할 맛이에요. 이게 다 전반적으로 많이 안 단 게 장점이거든요. 정말 비주얼 먹을 때 다 이 고구마 말랭이는 고급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점도에서 알 수 있어요. 네. 네. 많이 사주세요. 액세스몰에서 조정치 패키지 38% 할인 혜택입니다. 음악하는 분이 아니고 농부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조정치 크림빵 먹으면 살 안 쪄요? 찌죠. 아, 그래요? 네. 저희들이 물론 그런 솔루션도 가지고 있긴 한데 그걸 한꺼번에 파는 걸 모순이라고 하죠, 옛말로. 그래요? 예. 하지만 일부 건강기능식품 섹션에 해결책을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조건, 시사 씨가 생각하는 파시즘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저도 웃긴 거 있었어요. 뭔가요? 평생 농구를 봐오던 그 NBA 매니아 남성들이 있어요. 이분들 커뮤니티의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분들도 중국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은 농구 소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정치적 이슈를 피할 때마다 욕을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중국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올바름을 취하려고 하죠. 그게 회사나 사무국 입장에서 맞는 거죠. 근데 이 20, 30대 남성들은 중국도 싫고 정치적 올바름도 싫죠. 그죠. 그래서 중국 이퀄 NBA 사무국 이퀄 흑인 인권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PC가 결합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I can breathe 문제에 대해서 NBA가 목소리를 낸다. 네. 그럼 그는 친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로직. 한국의 게이머들한테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중국의 사서는 공자, 맹자, 논어,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페미니즘 천국 중국! 차이나 피메일 마니! 알고 보니 주디스 버틀러는 중국인이었구나. 차이나 트러블. 명나라의 태조 주디스 버틀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무튼 오늘 파시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폭력에 의존하여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고 그것을 인준하느냐의 이제 기준. 그리하여 윤석열은 파시스트. 네, 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원래 뭐 단순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막 근데 남용하면 안 돼요. 이런 기준을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자신 없으면 말하지 말든가. 아니 왜냐하면 좀 더 복잡한 맥락들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파시즘은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최종 해결책인 거거든요. 사실 이게 더 엄밀한 어떤 학적인 그런 분석으로 들어가면. 네,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민중 총궐기 이런 시위를 했어요. 시위를 하다가 예를 들면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다. 그랬더니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네. 야 이게 파시즘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나중에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이미 지금 하고 있죠. 이런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향후 20년 동안 상황을 비튼 파시스트라고 비난하는 일들을 할 거예요. 그쵸. 민주노총을 보고도 할 거예요. 자본주의가 마지막 방법으로 파시즘적 폭력을 동원한다는 얘기는 보통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의 결론이잖아요. 네.
사회 엘리트라 불리는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민중을 버리는 과정이다. 그중에 폭력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 맥락에 주의해서 이제 들으셔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폭력 사용하면 파시스트란 얘기구나. 이렇게 가면 지금 안 된다 얘기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요 맥락에서 이제 뭘 보냐면 대중의 열광적 지지가 작동을 하느냐 이 맥락에서.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문제를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 체제적 문제를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대중의 열광적 지지가 작동하느냐. 그러니까 윤석열이 혼자 내가 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한번 엎어봐야 되겠어라고 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야 이 미친 녀석아 뭐 하는 거야 이래갖고 제지를 시켰다. 그러면 사실 한국 사회에 파시즘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막았었고요.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이 12.3 계엄 불법 계엄 선포 직후에는 한국 사회가 파시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상태는 우리 사회에는 파시즘이 작동하지 않는구나를 우리가 보여줬던 겁니다. 민주주의는 회복이 되는구나. 잘 돌아가는구나 체제가 보여줬던 건데 지금 이 법원을 때려부신 게 그래가지고 뭘 보여준 거냐. 이런 해법, 윤석열식 해법, 파시스트적인 해법에 대해서 대중의 열광적 지지가 작동할 수 있구나. 이걸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의 예를 들면 히틀러가 그런 아주 유대인을 마녀사당하는 듯한 그러한 혐오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혼자 그러고 다녔으면은 작동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대중의 열광적 지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열광적 지지가 작동을 하면서 히틀러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그를 결국은 정점에 세우는 데까지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뉴 노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 히틀러 이후에 서구의 이제 이론과 사상 체계가 이제 상당히 이제 그것을 반성하는 쪽으로 막 기울어지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파시즘 2차 대전 이전과 이후에 서구 학계의 그 지성사적인 그런 그 변곡점이 있단 말이에요.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열광적 지지가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열광적 지지를 만드는 게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원래 그거 유튜브 혼자서 만들고 있으면은 그것도 야 이게 그거 유튜브 코인이나 극우 코인이나 팔아가지고 우리 고령층들이 멋모르고 이렇게 보는 그 정도 에너지나 가지고 하려는 거여서 그렇게까지 파시즘적인 어떤 에너지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이러고 넘어갔을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고민했던 지점이 그거였거든요. 네. 정광훈만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광훈은 돈 벌어 나온 사람이고 정광훈만 돈 벌고 끝났으면 네. 혹은 그냥 글 추천 많이 받고 일베 트래픽 넘쳐나는 걸로 끝났으면 그냥 강화문 폭식투쟁으로 끝났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도를 누가 키우고 있냐? 집권 세력이 키우고 있잖아요, 이 구도를. 키우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야구 농구를 보시나? 네, 야구 보죠. 야구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중화된 스포츠는 야구 아니에요? 야구 그죠? 좋아요. 네. 야구인데 야구팀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잖아요. 야구 응원하세요, 야구를? 네. 어디를 응원합니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모르죠. 저 못하고 돈 없는 팀 있습니다. 네. 못하고 돈 없는 팀이 난 야구를 안 보니까 모르죠. 네, 있어요. 네. 아무튼 이따 쳐요. 네. 키읔으로 시작하는. 네. 키읔으로 시작을 해요? 찢어 말길까봐 또. 예, 여튼. 그 전화기 파는 회사예요? 아니요. 네. 있으시대요. 아무것도 안 팔아요. 수수료로 먹고 살아요. 응원봉 팔아요, 응원봉. 네, 응원봉은 네. 팝니다. 네. 우리 나 수원 사람인데. 그렇죠. 수원도 가봤죠. 야구장. 네. 그 야구장 가봤죠. 이름이 수리수리 마수리 파크예요? 아니요, 위즈파크지. 진미 통닭이랑 처음에 보성만 반도 파는. 네. 처음에 그 구장 이름 정할 때 그 투표하라고 그랬더니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파크인가 그거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막 웃기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야구 안 보세요, 야구? 전 잘 안 봅니다. 그 응원하는 네. 팀도 없어요? 없습니다. 안 보는데 그래? 뭐 있겠습니까? 네. 네. 아무튼 야구팀을 각자 야구 보는 사람들은 야구팀 응원하는 팀들이 이상하게 있는데 자기 팀이 못하든 아니면 무슨 비리가 일어나든 그렇죠. 감독이 무슨 이상한 행태를 보이든 프랜차이즈 스타일 막 팔고 막. 네. 네. 선수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든 그렇죠. 팀을 막 옹호하잖아요. 그렇죠. 팀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옹호하고
팀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아무리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져도. 정은 못 떼요. 예. 그러니까는 정을 떼지 못하니까 어느 한도까지는 팀의 논리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우리 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부정선거까지는 얘기를 안 해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예를 들면 우리 야구팀 팬클럽에서 팀의 이제 주요 선수나 감독은 부정선거를 얘기 안 해도 우리 팬클럽 사람들이 다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은 그 한입 하게 됩니다. 또 한입 먹게 돼요. 예.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면은 너도 나도 부정선거 얘기 한마디씩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지금. 이제는 메이저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이 이슈를 입에 올리지 않을 수 없죠. 먹금이 안 되죠. 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반복되는 효과를 낳죠. 저는 이 무서운 장면을 팬데믹 때 봤고요. 아, 네. 백신 부작용 운운할 때. 그렇죠. 그 지금 어제 본 기사는 동아일보 단독 이래가지고 장모 검사가 이제 검사 게시판에다가 이프로스의 수원지검 김민아의 고향 수원지검에 이렇게 검사가 이프로스에다가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가 많으면 선관위를 검찰이 한번 수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 아닐까요?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은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요?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부정선거론이 메이저 담론이 지금 돼가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근데 되돌이켜 보시면은 김종인 그리고 이준석 체제 때 저는 뭐 이준석이 잘못한 게 많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도 많고 뭐 명태균 얘기도 우리가 하고 그랬지만은 이준석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의 정치 생명은.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네. 그래도 잘한 게 있다라고 할 때는 그가 어쨌든 그들이 할 때 김종인 이준석이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을 주도할 때에는 이 부정선거로는 아주 소수파화해버렸어요. 때려잡았습니다. 소수화해버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누가 부정선거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어디서 이건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를 옮기는 겁니다. 또 어디서 할아버지들 보는 그 유튜브 보고 와서 또 보수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한다. 자기들끼리 손가락질하고 그랬어요. 왜? 지금은 우리 팀에서는 부정선거론은 안 하기로 지금 딱 가닥을 잡고 가는데. 우리 지금 보리수로 컨셉 잡았단 말이야. 네. 너는 왜 우리 팀에 도움 안 되는 얘기 지금 하고 그래? 승리에 도움이 안 돼. 우리 이겨야 되는데 플레이오프 가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게 안 되는데 지금은 분위기 뭡니까 지금 이게 부정선거론 갖고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정선거론을 메이저 아젠다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주렁주렁 달려있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 공산당 만물 지배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렁주렁 안 딸려오겠습니까? 그런 게 딸려 올라오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중학생 지나가는데 너 중국인이냐 안 하겠냐고요. 우리가 탄핵 찬성 집회하고 윤석열 구속 집회하고 이럴 때 와가지고 차이나 머니로 조직됐니? 이거 안 하겠느냐. 스카이데일리가 중국 선관위에서 중국인이 99명이 체포됐다. 이 가짜뉴스 하는데 야 옛날 같으면 이런 가짜뉴스나 생산하고 이거 한심한 언론이다 이랬을 사람들이 야 이런 뉴스도 있고 한데 이거 최소한 우리가 후속 보도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파시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확장하는데 재생산 구조가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옥문이 열린 것만큼은 확실해요. 네. 이게 하도 활짝 열려서 닫기가 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더 큰 공조직이 이 문제에 대해서 팔을 벌리고 그렇죠. 부정선거가 있을 수도 있죠. 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더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온도가 높지 않고 그냥 길거리 잘 돌아다니고 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도 그게 들어갈 것이고 가짜뉴스의 최고 덕목은 반복이기 때문에 반복이 될 거고 그 사람들 알고리즘이 점점 더 더럽혀지겠죠. 그러니까 그 진영 매체 일부에서는 이제 뭐 많은 좋은 일들을 했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완전 다 맞는 말이에요. 국민의힘 해산 청구 정권 바뀌면 해야 되고 정당 해산 심판을 거쳐서 정당 해산이 되는 모습 정도 보여줘야 된다. 관련된 보도를 했던 언론들이 혼날 필요가 있다. 왜? 우리 지금
참사 희생자 조롱하는 글만 올려도 바로 잡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는 합의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다. 그리고 유튜브, 구글 알파벳을 불러와서 한 번쯤 족쳐야 된다. 이런 사람들 슈퍼챗 더 이상 못 받고 유튜브 서비스를 더 이상 못 받도록 해야 된다. 다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란 말도 하죠.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다 돼도 지금 열린 문으로 퍼져나온 어떤 기운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파시즘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악순환의 구조가 한번 시작됐다라는 게 이제 우려스러운 거고, 요런 악순환의 구조가 있다면 또 반대편에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지금 이제 이 난장간 사람들, 서부지법 때려부신 사람들, 이 폭도들에 대해서 경찰은 왜 진즉 이 사람들을 강경 진압하지 못하고 말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좀 딴 얘기. 제가 되게 오랫동안 한국일보를 주목하잖아요. 네. 한국일보가 그 우파의 카나리아입니다. 한번 날려보내봐요. 아니 못된 데 먼저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러고 나면 조선일보가 몇 시간 뒤에 그걸 쓰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람에 경찰이 보호장구를 덜 했다는 기사문은 한국일보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중은 몇 시간 뒤에 받았었어요, 그걸. 왜냐하면 실제로 논리적인 원인 인과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인과관계가 행여 있다고 해도 그들이 폭도가 될지 경찰이 알아내는 건 경찰의 업무가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요. 적어도 밤까지의 상황에서는. 네. 근데 요 틈을 타서 경찰 일부에서는 뭐를 이제 슬슬 이제 재개하고 부활시키고 싶은 거냐. 물대포, 그죠. 캡사이신, 그러니까 이런 치안을 강화시키는 데 필요한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걸 하고 싶은 거 아닌가 지금 의심되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경찰의 위신이 너무 떨어진 게 제대로 장구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왜냐면 우리가 물대포나 캡사이신 이런 건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있어도 장구를 갖추지 말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죠? 예, 뚜껑도 쓰고 있어야 되고. 단 한 번도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한 적 없어요. 예. 경찰에 대해서. 기동대 요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 옷 있어요, 이거. 이 여기저기 달려있는 거. 그런 거 입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방패도 들고 갔었잖아요. 그렇죠. 방패를 뺏기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방패를 달라고 할 때 치위대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냥 90년대 사람들은 방패 바닥을 갈지 마라. 이 정도를 얘기했지. 그 당시에 이제 맞으면 이마 찢어진다. FRP 재질로 된 방패인데 그거를 아스팔트에다 갈면은 갈립니다. 그 방패가. 칼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럼 밑에가 아주 날카로워져요. 네. 그거를 이제 서울 기동대 이제 1, 2, 3중대라고 있어요. 그 양반들은 그렇게 그 양반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FRP 방패 갖고 있던 양반들인데 그거를 갈아가지고는 머리통을 찍습니다. 그렇죠. 그럼 머리가 찢어지죠, 그러면은. 그러면 수십 바늘입니다. 네. 네.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런 야만의 시대인데, 근데 아무튼 간에,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이 찢는, 그러니까 이런 이게 폭력의 악순환이죠. 그거를 또 이게 FRP이기 때문에 두들기면 잘 안 부서지는데, 찢는 도구가 있으면 찢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찢으려면은 쇠파이프를 갖다가 앞에를 납작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럼 납작하게 만들면 이게 이렇게 이 흉기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물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모서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모서리로 FRP를 찍으면 찢어집니다. 네. 아, 굉장한 노력과 의도가 필요하군요. 네, 그래서 이게 공성전 이게 공격과 수비가 교차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그다음에 농민들이 무슨 나무를 갖고 왔는데 물풀의 나무인가 뭘 갖고 왔는데 그걸로 깨지는 방패가 있고 막 이게 있어요, 그게.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그러니까 서로 이거를 고조시키지 말고 경찰도 그렇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시위대도 뭐 그렇게까지 대응할 필요가 없는 어떤 시위로 가고 뭐 이렇게 하자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긴 그렇죠. 시간 동안. 그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회를 틈타서 경찰의 시위 대응, 진압 대응의 방식을 여러 가지를 더 강화해야 된다. 나아가서는 제가 약간 그런 말씀까지 하시려고 그러나 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틈타서 그거 하실 거예요. 이 시위대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시위에 왜 마스크를 쓰고 오냐? 이거 뭐냐면은 이거는 과거에 민주당이 그 박근혜 정권이 테러 방지법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테러 방지법에 들어간 조항이 이제 마스크 쓰고 이런 거 집회 마스크 쓰고 집회 참가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강력한 어떤 수단으로 제재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집어넣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목숨 걸고 싸웠던 문제인데 지금 이쪽에서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때 민주당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박근혜를 쫓아내게 된 첫 번째 불은 누가 그었습니까? 이대 학생들 집회였잖아요. 네. 그때 보수 언론에서 마스크 쓰고 있다고 이거 이대 학생 맞냐고 뭐라 했었습니다. 네. 그거 이쪽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인 얘기랑 결합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는 얘긴데요. 마스크를 썼든 말든 폭도를 잡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필리버스터 잘해갖고 스타 되신 분들도 그때 많이 있어요. 그때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좀 가르마 잘 타야 된다. 혹시라도 이상한 쪽으로 가면 안 된다. 네, 광고 추가하기 전에 이 얘기만 제가 첫 번째 이제 내란 나자마자 시사시하고 이거 걱정했던 건데 법 집행기관의 권력 밸런스 잘 정리 못하면 또 어떤 괴물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늘 가장 큰 걱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한테 신나게 하게 두고 빨리 검찰 없애야 된다. 정권 바뀌면. 기소청하고 검사들 그대로 둔 다음에 수사관들 다 빼앗아 가야 된다. 그러면 경찰로 나눠질 텐데 경찰은 괜찮죠. 왜냐하면 쪽수가 너무 많아서 권력을 저 정도 줘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숫자는 된다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동안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경찰이 가져서 나빴던 권력은 뭐지? 현장에서의 물리력. 근데 그걸 지금 민주세력이 다시 쥐어주라고 한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 법 집행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고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민주공화정의 이름으로 잘 길들이지 못하면 지금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은 쓰는데 이 다음번에 내란이 종식되고 나면은 이 사람들 잘 길들이지 못하면 이런 일은 또 생길 것이다. 정도의 걱정은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이 이러면 안 됩니다.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런 말 할 때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아직까지 지상파가 이걸 받아쓰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최루액이랑 3단봉 사용 검토한다 이런 얘기 MBN에서 단독으로 올리고 더 퍼지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아직까지 제가 검색해봤을 때는. 네, 저는 그 첫 주자가 MBN인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예. 실제로 뭘 팔고 싶은 걸까? 예, 였어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토토미 쌀가루를 넣어 배합한 탕종. 강원도 온주산 1등급 우유, 마르켄 버터, 생크림, 그리고 조정치가 길러낸 친환경 고구마.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린 기분 좋은 달콤함. 조정치 호박고구마 크림빵. 음악 프로듀서 단편선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박근홍의 바꿔야 해입니다. 언젠가 올 좋은 날을 위해 바위처럼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한 음악. 민중가요의 새로운 발견, 새노래 프로젝트 2025년 2월 24일에 발매합니다. 텀블벅에서 지금 새노래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세요. 새노래 프로젝트 앨범, 특별 제작한 머그컵과 의상을 선물로 보내드려요. 이 프로젝트는 민주노총과 함께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드라큘라, 네가 5라운드까지 버티거나 한 구역이라도 마을 사람들을 감염시키면 영국은 끝장이다. 이봐, 바넬씨. 그럼 내가 너무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드라큘라의 체력을 모두 깎으면 인류의 승리. 아름다운 아트워크의 1대1 대결 게임 드라큘라 대 반 헬싱.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 게임즈. 자, 신제품 보드게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주문하셔가지고 설 전에 받으시려나? 한번 오늘 시켜보시든가요? 오랜만에 만두게임즈 광고고요. 네. 사실 설에 가족들이 못 지킬 것 같아요. 네, 근데 설날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화투 말고 보드게임 꺼내보자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네. 사실 뭐 이건 제 생각에는 가족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하는 게 더 재밌는 게임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가족이랑 해도 좋을 것 같지만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네.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드 게임 시리즈 블랙 스토리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샘플을 받았죠. 네. 그래서 전 살펴봤죠. 올해 출시 20주년이나 됐대요. 상당히 유서 깊은 게임입니다. 엄청난 히트작이었나 봐요. 네, 어떤 형식이냐면 카드마다 앞면에는 어떤 이야기의 제목이 있고 관련된 그림 그리고 한두 문장 정도의 힌트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샘플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뒷면에 그 자세한 이야기가 있어요. 대충 이것만 들어도 어떤 게임인지 좀 아시겠죠? 스무고개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돌아가면서 이제 플레이어들 중 한 명이 진행자 역할을 맡고 진행자는 카드 한 장을 뽑아서 혼자 뒷면의 스토리를 봅니다. 근데 그럼 진행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앞면을 보고 진행자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추리를 해서. 그럼 진행자는 다 스토리를 아니까 예, 아니요로 그 개스가 맞는지 아닌지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맞추면 되는 게임입니다. 네, 이런 스무고개 게임은 이제 MBTI N인 친구들과 하면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걸 모르니까 보통 네. 젊었을 때 그 술 먹고 하면 참 재밌는 게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내용이 나름 진지하기도 해요. 그래서 술 안 먹고 해도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객기를 부린다고 해서 우파처럼 보이는 소리를 하진 않거든요. 그럼요. 그냥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이게 독일에서는 시리즈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이야기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재미있는 것만 추려서 만두게임즈에서 9종을 골라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8종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일요일 아침이 아니더라도. 한 종만 창작이라고 해요. 9개 중에. 네. 5만 원 이상 구매 시에 포켓몬 매트도 증정을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적으로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화투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대신할 수 있는 포켓몬 매트를 드립니다. 요런 게임 제가 그래도 친구들이랑 몇 번 해봤는데 요즘 같은 상황이 더 재밌어요. 뭔가 사회 이슈 개그를 잘 치는 친구가 한 명 있다면 아, 그렇죠.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계엄을 일으킨 거야 라고 하면서 스토리텔링 게임은 정말이지 사람들을 빨리 친해지게 만들어줍니다. 네. 물론 이번 주에 배송이 안 된다면 아쉬운 대로 꼬치의 달인을 함께 하시고요. 사실 씨는 TRPG를 잘 안 할 겁니다. TRPG 사람들이 안 하세요? 있어야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답이 나올 줄 혼자 알았습니다. 있는데 뭔 TRPG를 해요? 그냥 컴퓨터로 해야지. 네. 답이 정해져 있는 것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의 보도에 대해서 우리 살다 처음 보는 일 많잖아요. 전 체포 적부심이란 말도 솔직히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 주한미군이 공식 입장을 통해 반박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아, 그렇죠. 예. 선관위에서 중국인 99명 체포 보도라는 게 있는데 전적으로 거짓말이다. entirely false다. 라면서 주한미군은 정말 대한민국 언론에 대고 화내는 거 저 처음 봤습니다. 네. 답이 정해져 있는데도 저 사람들은 저러고 있어요. 여전히 거기에 대한 반박도 달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 제가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본 반박으로는 그게 주한미군 철수 기사가 비슷한 시기에 났는데 네. 그거에 대한 반박이라는 거예요.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아니라. 그래서 그게 어떤 기사에 대한 반박인지 정확히 서술이 안 됐는데 그걸 받아쓴 조중동은 좌파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스카이데일리가 그래서 독자에게 알리는 글이라고 이런 해명문을 내놨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아주 백미입니다. 아, 그럼요. 조금만 읽어드리죠. 그들이 제시한 근거라고는 선관위가 말했던 내용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들이 종북 매체인지 극좌 매체인지 알 길은 없으나 무슨 소리야 주한미군이라니까 매우 급하긴 했나 봅니다. 본지가 밝힌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팩트입니다. 100가지 중에 하나가 사실이란 소리죠. 마지막 줄 시사씨가 인상적으로 봤던 건 이겁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기사를 못 봤을까요? 일본 정부가 우리 기사를 못 봤을까요? 중국 정부가 우리 기사를 못 봤을까요? 그리고 못과 봤을까요를 마지막 줄만 띄웠었습니다. 왜 다들 조용할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헛소리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라고 끝납니다. 그렇게 그냥 끝났어요? 아니요. 한 줄 더 있어요. 끝으로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국정원 출신이 아닙니다.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아 미국에 있습니다. 그 한 줄을 열심히 퍼나르고 라고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요거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아마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미국 갔다 돌아오면 여러분 방송 들을 때 돌아와 있을 거예요. 트럼프와 무슨 얘기를 나눴다 같은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있고 요즘 거짓말이 그냥 늘 입에 밴 사람들이니까 아니면
보수 언론이나 극우 언론이나 유튜브들이 대신에 트럼프하고 뭔 얘기를 했다는 거짓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못 만났습니다. 한국인들은. 왜냐하면 트럼프의 이번에 지금 워싱턴 DC가 너무 추워서 네. 600명 정도만 들어올 수 있는 곳에서 취임식 행사를 했고 네, 실내 취임식. 실제로 한국에서 간 사람들 대부분은 캐피털 원 아레나, 워싱턴 위저즈와 조지타운 대학교, 그 워싱턴 캐피털즈의 홈입니다. 네. 예, 거기서 비디오를 통해서 봤습니다. 아, 그거 크리스마스에 명동성당 가면은 미사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본당은 너무 좁아서. 나경원 의원 이런 사람들 거기서 이제 사진 찍은 거 보시면은 뒤에 몇 년도 챔피언 이렇게 써 있죠. 그거 워싱턴 위저즈 NBA 우승했을 때 쓴 거. 그러니까 거기 안 있었다고 트럼프. 안 만났습니다. 거짓말 뉴스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 출신이 아니래요. 네. 저는 그럼 묻고 싶어요. 누가 국정원 출신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누가 질문했나 봐요. 사실 저랑 국정원 출신이라고. 그런 소문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은 그 소문이라기보다도 네. 그거 유튜브에서 스카이 데일리 믿을만한 곳이다. 아, 저 국정원 출신이다. 이 대장이 국정원 출신이다. 원세훈을 보좌해서 댓글도 좀 썼다. 뭐 이런 걸 막. 훌륭한 분이다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 나는 국정원 출신이 아니오라고 쓴 그분은 이제 언론계 출신이다 이런 거고.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있나 보지 그러면 국정원 출신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왜냐면 국정원 출신들이 재취업이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공작 전공을 한 사람들을 찾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일 잘 풀려서 가는 곳이 여의도연구원이나 민주연구원 정도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정관 예우가 되지 않는 곳이다. 예. 왜냐하면 알려주기도 그렇거든요. 어디서 말할 때. 근데 네. 국정원 출신이 있으면 국정원 출신이 왜 스카이데일리에 왜 있습니까? 국정원 출신이 지금. 자, 이번 주의 사셔의 이야기 끝으로 저희들이 지금 녹음하는 이 시간에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습니다. 네. 아직도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윤석열은 이제 나들이를 사랑합니다. 네. 윤석열이 만약에 나갈 때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저희는 아직 모릅니다만 윤석열이 나갈 때마다 소유와 폭동이 생긴다? 그러면 그는 전쟁의 여신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머릿속에서. 그러면 저 바위나 나무로 된 것들 막 이렇게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폭풍을 일으키고 다니는 그런 몹들이 있잖아요. 큰 몹. 네, 윤석열이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게임 괴혼처럼. 이렇게 다 들러붙어가지고. 그래서 윤석열은 앞으로 그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나갈 거고요. 예.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국력을 소모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4,000명의 경력이 나가 있습니다.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일단 요거 나가야 된다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이제 벤치를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이거 헌법재판소 변론하러 가야 돼. 나 수사 이거 못 받아. 원래 공수처에서 왜 안 와요? 그래갖고 그 강제로 데려가려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랬는데 야 이거 변론 준비하느라고 못 가. 이런 게 이제 요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어제 그랬던 것 같고 강제 인치하려고 그랬는데 거부한 것 같고 그래서 못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나간 거고 헌법재판소 나가니까는 오늘도 공수처가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변론 하셔야 되니까는 저희 조사받으러 못 오시겠네요.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입장은 앞으로 모든 변론길마다 다 갈 거야 이거잖아요 지금. 전출. 네, 그러니까는 검찰로 넘어가서도 이게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 수사에 뺀지 놓는 게 있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의 영역에서는 그동안 사실 헌법재판소가 이 한심한 윤석열 변호인 측을 또 많이 배려를 해줬습니다. 3시간씩 얘기시키고. 개착해요. 네. 그래도 기회를 좀 줘야 되잖아요. 이쪽 얘기를 들어줘야죠. 저항권 인정. 네, 막 3시간 반 정도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의 내용이 뭐 말도 안 됩니다. 네. 네? 무슨 뭐 부정선거 얘기 한참 하고 뭐 형상 기억종이 뭐 이런 얘기하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중국 공산당 얘기하고 그 얘기 한참 다 했는데 또 차기환 변호사 일어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려고 그러고 크리미아 반도가 어떻게 해서 넘어갔는가에 대해서 그 얘기까지 하려고 하니까 자 이제 그만하고 앉으시라고 이제 얘기하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 완전 오합지졸이잖아요. 예? 남 얘기할 때는 눈 감고 자고 있고. 그렇죠. 예? 잡니다. 네, 변호인들이. 교장 그리고, 선생님. 네. 그리고 자기들이 뭘 적어냈는지도 지금 모르고. 예? 그 몇 번째 물어봐. 예? 수명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이 몇 번째 물어봅니까?
자, 국무회의를 비상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를 했냐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안 했다고 그러는데 국회 소추인들 안 했다고 그러는데 너네는 했냐고요. 입장이. 그랬더니 그거는 저희가 그러면 다음번에 의견서를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니네가 낸 의견서를 지금 봤는데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조회를 그러면 이 회의록이 있는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뭐 사실조회를 했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냐. 저희가 나중에 그러면 그거를 뭐 이러니까 완전 오합지졸이거든요. 그 나중에 그 중에 한 명은 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따집니다. 아니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다 준비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너무 변론기를 너무 바트게 많이 그죠? 잡는다. 빡세요 저희. 네. 윤석열도 네. 인권이 있다 막 이러고 근데 이제 하나도 안 들어줘요 헌법재판소가. 아니 법정에서 나 일정 빡세다라고 말하는 변호사 살다 처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아무리 변호인들이 침대 축구를 하려고 그래도 헌법재판소 일정대로 다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일정이 상당히 좀 빠를 것 같아요. 근데 당사자가 출격하면 어떨까? 그렇죠. 윤석열이 나가서 이제 그런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그래도 당사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 끊을 거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지만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왔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소리 하면 그것도 끊는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거 자세히 한번 뜯어보시면은 정말 헌법재판관들이 너무 많이 화가 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참느라 정신이 없어요. 네, 창과 방패일 것 같아요. 윤석열도 근데 떠들으라 그러면 진짜 떠드는데 일가견 있잖아요. 네. 그 공수처 조사 처음에 받을 때도 묵비권 행사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자들 사이에 소문은 이제 또 달라요 얘기가. 뭔가요? 다른 소리를 많이 했다. 네, 한참 떠들었다. 윤석열이 뭐 물어보는 거, 처음에 그거부터 시작하잖아요. 인적사항부터 질문하잖아요. 네. 이름은 뭐고, 이런 거 질문하잖아요. 일단 이름 말 안 하고. 네. 이름 뭐예요? 그랬는데, 자, 내가 비상계엄을 갖다가 왜 선포했냐면은, 이것도 시작해가지고. 이름에 답을 안 했다는 얘기고요. 네. 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한참 한 다음에. 질문 전혀 안 듣고. 네. 그냥 벌써 이름 물어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수처 검사는 가만히 있었겠죠. 그렇죠. 참 그냥 자기 얘기를 하니까. 조사를 계속 썼겠죠. 이름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조사가 이제 이만큼 되겠죠, 이제. 조사 시작하기 직전 2시간쯤 전에 MBC 기자가 희망에 쳐가지고 씁니다. 네. 공수처는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네. 그리고 우리가 결과를 듣고 압니다. 한 장도 못 읽었구나. 막 얘기한 다음에 결국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밥 먹고 또 떠들고 밥 먹고 또 떠들고 그만합시다 그러면 시간 다 됐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거 조서는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질문을 했든 안 했든. 자 그럼 조서가 있으니까 조서에는 그러면은 서명을 하실까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안 함. 그렇죠. 조선은 서명을 안 하면은 휴지 조각이거든요. 저 그거 너무 무서웠던 게 지금까지 뭘 한 거예요, 그럼? 되게 네. 많은 범죄자들한테 엄청난 영감을 심어줬어요. 그러니까요. 예. 시간만 낭비한 다음 조서에는 서명 안 하면 된다. 진짜 네. 꿀팁 전수예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체포 성공한 날 빼고는 늘 울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이틀 뒤에 미래를 모르는데 이제 검찰에게 윤석열을 빼앗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는 한마디 답변도 들은 적이 없어요. 사인 한 번 한 적이 없고. 근데 조금은 안심하셔도 되는 게 저나 이제 우리 래퍼 형님 이런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그렇게 한다. 혼납니다. 이름 물어봤는데 그 아저씨가 유승균 PD입니다. 이렇게 안 한다. 그렇죠. 네, 그렇게 안 하고 딴소리 한다. 이름! 네. 그렇죠. 그러면서 욕 좀 그러면 먹고 별거 수사합니다. 저를 내란죄로 잡아드릴 거예요. 이름을 답하지 않은 죄. 욕 좀 먹고 또 이름을 했는데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안 하고 또 딴소리 한다. 이거 압수수색 추가로 들어가야겠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털리고 이제 네. 이렇게 되는. 네. 그럼 나중에 울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웃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웃기다. 어떡해요. 윤석열의 수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먹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불법을 해도 괜찮았던 사람들에게는 합법만한 불의가 없습니다.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예. 이거죠. 그리고 파시스트들은 그런 장치가 없으면 그런 문법이 없으면 형성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내가 지금 불법을 자행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사회를 내 속에 맞게 빨리 움직이지? 그러자면 파시즘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도 건조하게 그 얘기했었는데 네. 우리 퇴근길에 가끔 제가 서부지법을 지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 너무 근처니까 네. 딱 신호등 3개예요. 4개냐 3개. 서부지법 앞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직원분들이 열심히 청소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언론사들이 많이 취재 보도했어요. 누군지 모르겠는 분들이 쌀이비를 들고 깨진 유리를 쓸고 계신 거예요. 야, 살다가 어지르는 놈 따로 있고 치우는 놈 따로 있다고 저를 키워주신 저희 외할머니가 평생 하시던 말씀을 이렇게까지 무겁게 받아들인 날이 없었습니다. 야, 민주공화정을 어지르는 놈과 치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곱씹게 됐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사씨 얘기 잘 듣고 청취자 여러분, 민주정을 어지르지 말고 치우는 사람이 되기로 합시다. 네. 분명히 한 달 내로 조선일보에서 LED 응원봉 들고 있는 민주시민들 왜 폭력적으로 진압 안 하냐는 소리 할 겁니다. 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아니 그리고 그런 식의 모법 너무 놀라운 게 윤석열이 구속이 됐잖아요. 바로 무슨 버튼 누르듯이 왜 이재명은 구속 안 시켰는데 윤석열은 구속시켰냐. 이런 기사를 쓰고 대통령실이라는 녀석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이 이런 입장을 내고 심지어 조선일보는 이재명 구속 기각시킬 때는 한 600자 쓰더니 법원이 왜 윤석열 구속시킬 때는 15자로 끝내냐. 글자 수까지 세가지고 예? 이게 뭡니까? 정신 차려라. 제가 2012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근데 그런 논리 구조는 그런 억지 쓰는 거는 진짜 저희가 아까 쭉 말했던 커뮤니티에서 만들어내는 논리의 방식이랑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여기서 배운 거겠죠? 아마? 네. 똑같은 거죠 다. 네. 우리 팀의 정신을 차려라. 4번 타자가 첫 해 3할 2푼에 40홈런을 쳤는데 둘째 해에 2할 8푼에 볼륨이 쪼그라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욕을 하고 다들 난리가 났어요. 갖다 버리라고. 그런 다음에 사회인야구 1할짜리를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앉히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정치 언론은 이걸 계량화시킬 능력도 없고 객관화시킬 능력도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특성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떤 도구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2012년부터 있었는데 더 심하게 듭니다. 기존에 하던 시스템, 하던 가라로 그 구를 도울 수 있잖아요. 어떤 기성 언론은. 베테랑들, 훌륭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최경영 기자처럼 화를 내고 있네요. 시사 아저씨와 한국 새해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저씨 문답으로 꾸며드리 또 화요일 수요일에 그것은 아닙니다. 내일 이 시간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선생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잔인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산채로 묻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장 얘기는. XSFM입니다. I, D, W, K